신라의 영토 확장입니다. 자, 지도, 별표, 별표, 별표. 제가 볼 때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중학교 중에서 이 파트가 시험에 들어간다. 그러면은요, 이 지도 나올 가능성이 7, 80% 넘습니다. 그러니까 세 학교 중에 두 학교 이상은 이 지도를 이용해서 반드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물어보느냐? 첫 번째, 어느 왕 때냐? 두 번째, 이런 지도 모습을 보였을 시기의 사실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매우 중요해서 제가 별표까지 딱 쳤습니다. 제가 별표하는 게 최대가 3개예요. 그러면 이게 6세기 지도고 진흥왕 때인 걸 어떻게 파악하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도에서 삼국시대 지도를 볼 때는 핵심 포인트가 어디냐면 한강유역이에요. 한강유역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지 보세요. 신라죠. 그러면 6세기 진흥왕입니다. 혹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5세기예요. 백제가 차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4세기입니다. 그렇게 지도의 특징들이 있어요. 또 잘 보시면 비석들이요. 마운영비, 황초령비, 여기 북한산비 있죠. 그리고 창령비 있습니다. 이 4개의 순수비, 누구 왕 때? 진흥왕 때잖아요. 그 진흥왕 때 순수비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흥왕 때 영토 확장을 보여주는구나. 몇 세기? 6세기 지도구나 라고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엄청난 프린트 드렸습니다. 제가 뒤에 문제도 준비했어요. 지도를 막 준비했거든요. 그때 꼭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종합해서 보는 건데요. 오늘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이 세 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지증왕은요. 신라 국호 사용, 그리고 왕칭호 사용, 우산국 정복을 제가 핵심 포인트로 말씀드렸습니다. 법흥왕은요. 율령반포 병보 설치, 상대등 설치도 있지만 불교공인 금관가야 병합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고 이 포인트를 다 정복했다. 그럼 윗내용까지 기억해 주세요. 진흥왕을 제가 제일 많이 강조했었지요. 특히 영토 확장과 관련된 부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한강유역을 차지했다는 부분, 그리고 화랑도 재편이 있었고요. 대가야를 정복했다. 4개 순수비가 있었지요. 이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왕 중에 한 명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야입니다. 가야. 물론 앞선 다른 강의 다시 복습해 보시면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정리해 봤거든요. 가야는 변환에 속한 여러 소국이 연맹을 형성했던 겁니다. 특히 농업과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했었는데 이 연맹들 중에서 우리가 전기가야 연맹과 후기가야 연맹이 있었습니다. 원래 가야 연맹을 이끌고 있던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그렇죠. 신별령 학생, 금관가야. 빠르게 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금관가야. 김해에 있는 금관가야가 원래는 연맹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군현과 외에 철을 수출하고 있었고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뇌물마립간 때 침입한 왜구를 고구려군이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제 쇠퇴하게 되었었죠. 그 뒷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연맹의 변화입니다. 자, 고구려군의 침략으로 금관가야가 쇠퇴했어요. 그쵸? 고구려군의 침략,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바닷가에 있었던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대신에 5세기 후반부터 내륙 지방에 있는 다른 가야로 연맹의 주도권이 바뀌어갑니다. 그러네요. 여러 학생들이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 가야 이름은 대가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연맹의 주도권이 바뀌는 겁니다. 대가야의 특징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대가야는 고령 지방에 있고요. 특히 농업에 유리했습니다. 역시 가야니까 철 유명하고요. 중국 남조와 교류하기도 했었고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들보다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한 건 대가야. 이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가 후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멸망입니다. 이 부분 중요해요. 가야가 이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제로부터도 공격받고 신라로부터도 공격받고 이렇게 치이는 거거든요. 양쪽에서요. 그러다 보니 국력이 그렇게 막 크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정별민 학생 철 얘기하시는데요. 가야 하면 철.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많이 강조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철. 금관가야입니다. 먼저 전기가야 연맹 이끌었었는데 복습하고 마찬가지죠. 신라 무슨 왕 때 항복을 했었고 대가야는 신라 무슨 왕의 침략으로 멸망을 했었습니다. 제가 공식 만들었죠. 공식 만들었잖아요. 금, 땡, 대, 땡. 그쵸? 등 있었는데요. 4글자. 제가 공식 오늘 외우자고 했었는데 그 공식 외웠었어요? 공식 뭐였어요? 금, 법, 대, 진.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금관가야는 신라 법흥왕 때 멸망했던 것이고요. 항복했던 거고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 때 침략을 받고서 멸망했습니다. 이 사실이 연결돼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금법대진, 금법대진. 아시겠죠? 많이 헷갈리는 파트여서 제가 공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가야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인데요. 방금 말씀드렸었죠? 가야 하면 다른 거 모르겠어요. 딱 하나 뭐? 철. 풍부한 철 생산. 철이니 철제 무기도 만들고 갑옷도 만듭니다. 이 철이 있으면요 또 고온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 고온, 그러니까 뜨 온도를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올리면서 토기도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신라와 외의 문화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가야금. 완전 그 가야금 맞아요. 그 악기요. 우리 전통 악기. 금인데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악기인 거예요. 해금 이런 것처럼요. 금이라는 악기인데 어디에서 만든? 가야에서 만든 금이라는 거죠. 가야금 영향 주었죠. 신라에서 만들어졌던 거고요. 스에키는요. 일본에서 만든, 외에서 만든 토기입니다. 이 스에키라는 뜻이 쇠처럼 단단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그 전에 이 외에서는 그렇게 단단한 토기를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가야의 토기 제작 기술이 넘어가서 스에키를 만드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국의 문화가 다 영향을 주는데 특히 가야는 이 스에키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 이 포인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연맹의 변천입니다. 보시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 김해에 있는 금관가야가 중심이었는데 고구려의 침입을 받은 다음에 연맹의 중심이 내륙 지방에 있는 고령의 대가야로 이동하였다. 이 사실입니다. 금관가야 있는 지역에서 이쪽 옮겼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이 지역을 가, 이 지역을 나라고 한 다음에 가에서 나로 연맹의 중심이 바뀌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요. 바로 고구려군의 침입이 되겠죠. 그래서 지도 부분, 위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가야의 문화 부분인데요. 고령 하면은 대가야죠. 그 고령의 지산돈 고분군 나와 있고 금동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료 잘 기억해 주세요. 철로 만든 갑옷과 투구 보이세요? 철로 만든 갑옷과 투구예요. 철로 만들었네요. 철이면 어느 나라? 가야. 철하면 가야. 이 사진 자주 나오는 자료입니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가야 문화 영향입니다. 가야금 말씀드렸고요. 여기 가야토기 그리고 일본의 스에키입니다. 영향 준 거 보이세요? 예, 가야토기가 일본 스에키에 영향을 주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